이상기후로 올해 채소값이 크게 오른 가운데 특히 배추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7,000원을 기록했는데 김장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외국인 48명이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였는데 이들 가운데 16명은 구속됐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유모차들을 비교해보니 가격이 최대 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별 기능차가 있을 뿐 품질은 모두 우수했습니다. 속리산 법주사 소장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고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화와 기록물, 유물 등 주제별로 나눠 법주사 1,500년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 두드러진 이상기후로 채소값이 크게 올라 서민 가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배추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데 전통시장에선 배추 한 포기 가격이 17,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례적인 폭염과 가뭄에 호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김장철 배추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의 한 채소 가게입니다. 오름세가 다소 꺾이는가 싶던 배추 한 포기가 무려 17,000원입니다.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수급이 달리면서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 전에는 식구들하고 먹으려고 좀 이렇게 비싸도 사가긴 했었는데 명절 끝나고는 너무 비싸니까 안 나가죠. 청주의 한 대형 유통매장. 이곳에서는 배추 한 포기가 한시적인 농식품부 할인 지원을 제외한 정상가로 1,900원입니다. 한 달 전보다 88%, 1년 전보다는 무려 119%나 급등했습니다. 보통 겉절이로 먹는 알배기 배추 한 포기도 9,480원입니다. 한 달 전보다 107%, 1년 전보다는 138%나 폭등했습니다.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선뜻 담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입니다. 배추를 비롯해 무, 쪽파, 알타리 등 신선식품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주부들은 다가오는 김장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담가야죠. 근데 이제 작년보다는 좀 적게 담겠죠. 네, 적당히. 아니 고민이에요. 배추값이 지금 김장 때 되면 조금 떨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좀 아직은 겁나죠. 물가 보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저온성 채소인 배추 작황이 나빠지면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에다 재배 면적까지 줄어들면서 김장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해외에서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마약류를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외국인 48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부분 불법 체류자였는데 이들 가운데 16명은 구속됐습니다. 사회적으로 마약이 만연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현관문 앞을 기웃거리다 경찰관이 있다는 낌새를 알아차리고 달아납니다. 하지만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잠복해 있던 형사에게 붙잡힙니다. 건물 소화전이나 풀숲 등 일반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려던 판매책이 검거된 겁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것은 야바로 동남아시아에서 제조 유통되는 각성 효과가 있는 마약류입니다. 야바를 숨겨놓은 전통 가방을 해외에서 국제 택배로 밀반입한 뒤에 유통책에게 전달하면 또다시 지역별 판매책이 SNS를 통해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뿌렸습니다. 올해 초 충북 지역 판매책을 검거한 경찰은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외국인 48명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 44명이 불법 체류자였고 이 가운데 16명이 구속됐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집단 투약한 외국인들이 많았다는 게 특징이었고 내국인 마약 유통 방법과는 다르게 개방된 장소에 쓰레기처럼 버려 위장했습니다. 경찰은 야바 9,000정, 필로폰, 대마 등 시가 5억 원 상당의 마약과 범죄 수익금 7천여만 원도 압수했습니다. 아직 검거하지 못한 해외 현지 공급책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올 연말까지 유흥가 일대에서 마약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소상공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지역신보 대위 변제액은 1조 4,45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9%나 증가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올해 7월 말 기준 대위 변제액은 세종이 18억 원에서 74억 원으로 4배, 강원 256억 원에서 567억 원으로 2.2배, 충북이 175억 원에서 341억 원으로 94.8% 증가하면서 충북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대위 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 신보가 소상공인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입니다. 내 아이가 탈 유모차를 찾기 위해 꼼꼼히 비교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모차 가격은 최대 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지만 제품별 기능차가 있을 뿐 품질은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유아와의 편안하고 안전한 외출을 위해 필수 육아용품이 된 유모차.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브랜드 8개 제품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품질과 내구성은 전 제품 모두 우수했지만 주요 편의 기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접었을 때 크기가 작거나 가벼워서 휴대성이 좋은 제품은 스토케의 요요2 6 플러스와 잉글래시나의 뉴퀴드2 유모차였습니다. 한 손 자동으로 접고 펼칠 수 있어 편의성이 우수한 유모차는 유나의 트래블과 리안의 레브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니에스의 Y업 제품은 햇빛 가리개가 89cm로 가장 길었고 플렉스텝3의 타보 제품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 햇빛 차단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제품 간 가격은 최대 2.6배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저렴한 제품은 30만 원대인 플렉스텝3의 타보, 가장 비싼 제품은 80만 원대인 부가부의 버터플라이 제품이었습니다. 한편 유모차 손잡이에 3kg의 짐을 걸었을 경우 13도 안팎의 완만한 경사지에서도 쉽게 전도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유모차 손잡이에 짐을 걸 경우에 유모차가 전도 등의 낙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유모차 손잡이에 짐을 걸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7개 업체의 표시 개선을 권고하고 휴대용 유모차별 제한 연령과 체중 등을 고려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속리산 법주사는 국보와 보물 등 다양한 국가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주사 성보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꽃가지를 두 손으로 받치고 서 있는 석가모니 부처가 13m가 넘는 거대한 외벽에 담겼습니다. 야외 법회를 열 때 모시는 대형 불화로 보물 1259호로 지정된 법주사 괴불탱화를 영상으로 구현했습니다. 아직까지 실물로 공개된 적 없는 보물 제1858호 법주사 동정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법주사는 팔상정과 쌍사자석 등 국보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유산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물, 법, 승.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보와 보물 등 법주사 소장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보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국비 등 198억 원이 투입돼 공사에 들어간 지 3년여 만입니다. 성보박물관은 선조대왕이 법주사에 하사한 어필 병풍부터 서양식 별자리를 묘사한 법주사 신법 천문도까지 보물 등 문화유산 66점이 전시됩니다. 이런 또 박물관이 오픈하니까 다시 새롭게 느껴지고 이렇게 역사가 무궁무진한 거를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또 회화, 기록물, 유물 등 주제별로 나눠 법주사 1500년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찰과 달리 왕실과 밀접한 인연이 있었던 만큼 관련 유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수장고가 마련되면서 유물뿐 아니라 불교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품들을 보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장됐던 유물들이 좀 흩어져 있었는데 이번 그 박물관이 완공되면서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으로 속리산 법주사 성보박물관이 문을 열면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 사찰 7곳 모두 자체 박물관을 갖게 됐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역 방송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방 공동취재단 이영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지역 민영방송과 지역 MBC 등 전국 39개 지역 중소방송에 지원하는 콘텐츠 강화 예산은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방송사당 1억 원 안팎의 지원금으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담는 프로그램 제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은 되고 있지만 재량 예산으로 편성돼 증액도 예측도 어렵습니다. 지역 신문발전 기금과 달리 지역방송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한 지역방송사당 1억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역방송의 재정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이윤기 의원은 지역신문과 동일하게 기금을 만들어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관련 사법을 발의하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광고 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지역방송 발전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 발전 기금을 지역 방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지역 방송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또 기금 조성 이후 지원금 배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다수가 참석해 지역방송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방 공동취재단 이영길입니다. 충청북도 산하 출자 출연 기관들이 부적절하게 업무 추진비 등을 사용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는 충북문화재연구원 19건과 청주의료원 12건, 충주의료원 11건,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충북기업진흥원 각각 10건 등 모두 62건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지적됐습니다. 적발된 기관들은 업무 추진비나 가족수당, 성과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식당이나 커피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는 3,400만 원을 환수하고 4명은 경징계,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조치했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인 김영환 지사가 호치민시에서 열린 우호 대화에 참석해 충북의 주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호치민시가 우호 관계를 맺은 지역 관계자들을 초청해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논의하는 자리에 나선 첫 번째 연설자로 김 지사는 충북의 도시농부와 영상자서전, 의료비 후불제 등 충북의 역점 시책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응우엔 반낸 호치민시 당 서기와도 면담을 갖고 충북의 K-유학생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4개 시도교육청이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 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협력망을 구축하고 아동 청소년 유해 콘텐츠 자동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충북 지역 식품 제조업체 하청업체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진천, 괴산, 음성군, 또 지역 식품 제조업체와 함께 충북 식품 제조업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원청업체는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 명절이나 경조사 지원 등을 강화하고 정부와 자치단체는 행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합니다. 지방정부의 주도로 원하청 간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이 체결된 건 경남에 이어 충북이 두 번째입니다. 청주생활회의소는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1,500만 원 상당의 2024 청와생명축제 입장권 3,000매를 청주시에 기탁했습니다. 차태한 회장은 소외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와생명축제 입장권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주상인은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도농이 함께 그린 꿀잼 한마당이란 주제로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충북농협이 쌀 20톤을 충북교육청에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쌀은 충북 산지의 20kg 1,000포대로 금액으로는 5천만 원 상당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농협의 감사의 뜻을 전하며 도내 취약계층 학생 1,000명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지는 목행동과 용탄동, 신리면, 견항리 일원 2.31제곱킬로미터로 기존 공업지역 중 활용되지 않고 있던 부지입니다. 충주시는 공청회를 열어 4개 권역별 기본 구상안을 제시한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18회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가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음성군 음성체육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음성시장 품밥빵과 충주 자유시장 사과 등 도내 전통시장 29개소의 우수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음성군 농특산물 부스도 함께 운영합니다. 또 CJB 뮤직 토크쇼와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펼칠 예정입니다. 26회 단양 온달 문화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 펼쳐집니다. 고구려 시대 황궁 행사를 재현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고구려 복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기 가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양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온달 문화축제는 영춘면 온달 관광지와 단양읍 수변 특설무대 일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